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기 앞서서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제가 오프라인 강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은 구미에서 제가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요일은 울산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각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저는 항상 강연 갈 때마다 내용을 바꿔서 가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또 새로운 이야기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재밌는 이야기 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여전히 2500을 앞두고 뚫느냐 뚫지 못하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할 만한 그런 자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변화가 생기고 약간 체크를 해볼 만한 단계가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제 환율과 그걸로 인해서 외국인의 단타 물량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기보다는 현물 시장에서 사고 있다기보다는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아무래도 환율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일시적으로 올라왔다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증시를 끌어올리면서 외국인들이 단타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사실은 한국이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외국인들이 갖고 놀기 정말 좋은 상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 한번 해볼 때 환율이 일시적으로 튀어오른 거라고 한다면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외국인들이 환차익과 지수에서의 차익을 조금 동시에 노리기 위해서 아마도 지금 선물 시장 쪽에서의 베팅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외국인들의 매도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현물들은 매도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외국인들이 2500포인트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을 뚫어올리려고 하는 건지는 이제부터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의 어떤 모멘텀을 보고 돈이 들어오고 있다기보다는 환차익, 일시적으로 튀어올랐다 내려갔다는 그런 상태에서의 환차익과 단기적인 매매 차익을 자꾸 노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단타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긴방방이,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방망이를 휘어잡고 한번 스윙을 크게 풀스윙 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짧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단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단타 자리를 잡아서 대응을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할 만한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한답시고 지금 어떤 걸 사가지고 묻어 놓는다던가 그러기에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2500포인트를 넘어서서 위쪽으로 올라가 주느냐 아니면 여기서 맞고 다시 내려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고 대응하지 않으면은 한쪽 방향으로 베팅 넣었을 때 반대쪽으로 움직인다면 다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서 하락 베팅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막 인버스를 산다거나 이런 분들은 하락 베팅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면 다칠 것이고요. 올라가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풀 매수를 때려버린 사람들은 내려가게 되면 또 물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라고 하면은 사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할 때는 사실 관망하는 자세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 친구도 그렇잖아요. 이 친구 말이 맞는지 저 친구 말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모를 때는 한쪽 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뭔가 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정확한 판단이 들 때까지는 기다려보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가장 유리한 지점들이 바로 이렇게 저항선 자리까지 왔을 때입니다.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은 새로운 상승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 그 아파트로 제가 비유를 하는데요. 3층 이렇게 3층과 4층 사이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3층 천장을 뚫고 올라가면 4층에서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바닥이겠죠. 그러니까 올라가게 된다면 저 위쪽까지 이렇게 빡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4층 바닥이 뚫린다면은 3층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런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사실 2700포인트 언저리, 요 언저리까지는 크게 뭐 저항선이라고 할 만한 자리가 없고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자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700포인트 언저리까지가 올라가는 것이 다음 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또 다시 또 박스권이 만들어지면서 위쪽에서의 고가놀이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돌파하면 이 아랫자리에서 사는 것이 교과서적인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트 매매를 좀 하시거나
뭐 기술적 분석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 자리 알고 있을 거예요. 돌파, 지지 반등이라고 할 만한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은 거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2500포인트를 뚫는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뚫지를 못한다면은 역시나 지금 이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랫자리인 2200포인트를 노려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섣불리 막 예측을 하고 2200에서 무조건 사야 된다. 올라가지 않을 거야. 또는 올라갈 거니까 지금 풀베팅 하세요. 요런 식의 투자는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고 선택을 갈림길을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금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잃을 것도 벌 것도 없기 때문에요. 지금은 그런 자세가 가장 유리하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을 조금 갖고 있으시다면은 최대한 이제 보유를 하고 홀딩을 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하신다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현금화를 조금씩 시켜가면서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오늘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이렇게 9종목이나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것도 36종목이나 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오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고 동전주들의 급등세도 많이 나오고 있고 품절주들의 급등세도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게 뭐 올바른 상승의 모습이다라고 하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도 꽤나 많죠. 조광 ILI부터 해가지고 뭐 앤디포스와 대유 이런 건 지금 하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이런 기업들은 역시나 실적이 그렇게까지 출중하게 좋았던 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빠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개별적인 악재가 있거나 이러면은 밑으로 밀려 내려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이웨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상패하고 있고 알파홀딩스도 별로 좋은 기업은 아니니까 밀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된다면요. 스카이문 테크놀로지부터 하나를 보게 될 텐데요. 자, 스카이 테크놀로지도 지금 스카이문 테크놀로지도 잘 보시면은 상한가에 가긴 갔지만 이게 거래 정지가 풀렸다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요즘에는 뭐 업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리지 않고 이런 테마가 만들어졌을 때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조금 많이 보이더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막 사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도 좋아하는 개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면 되고요. 엔투텍입니다. 엔투텍은 이제 어제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급등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엔투텍도 사실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일단은 감사 보고서를 잘 냈다. 그리고 리튬 관련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같이 섞이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3연상에 거의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지금 더 가게 될지 멈추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상 급등주라 해가지고 막 따라 붙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단타 자리를 공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시가 뜨고 난 다음에 밀리고 난 다음 다시 올라올 때 다시 재공략을 하는 것이 보통은 일반적인데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뭐 단타 매매 기법이 있어가지고 매매하시는 건 크게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차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손절 자리를 잘 잡아놓고 대응하지 않으면 크게 물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되고요. 들고 있는 분들은 그런 단타적인 기법들하고는 상관없이 상한가가 풀릴 때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젠큐릭스라고 하는 기업이 또 급등이 나와 있어요. 이 기업도 이제는 어제 이어가지고 이제 급등이 나와 있는 건데요. 젠큐릭스도 지금 바닥에서 유전체 검사 테마로 엮이면서 올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EDGC도 그런 느낌이고요. EDGC가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암 정복을 선언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와가지고 암 조기 진단 키트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사실 들고 있으면은 이렇게 수익을 낼 가능성 그리고 탈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들고 있는 분들께 손절하지 마라 그냥 들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움직임이 슬슬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젠큐릭스와 EDGC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 상승세를 이용해서 매도하시고 나오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이 종목을 들고 있지 않았던 분들 다른 진단키트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홀딩 만약에 진단키트에 관심이 있다면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소액으로 접근해보는 것은 유효하다. 하지만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드팩토가 이렇게 급등이 나와 있습니다. 매드팩토도 뭐 급등 나올 만한 종목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면역 항암제 이런 것들 만들다 보니까 암 진단 키트 이런 이야기들과 암 조기 정복 이야기 나오다 보니 같이 급등이 나와준 것 같아요. 뭐 이 기업도 사실 올라올 이유가 별로 없던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는 정말
호재죠. 기회인 거죠. 탈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왜냐하면 매출도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기업들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들고 계셨던 분들은 좀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아무래도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왔을 때 더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손실 좀 있더라도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에논 에너지인데요. 오늘 점 상한가로 거의 출발하고 이제는 밑으로 쭉 밀리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리튬 추출 사업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앞으로 엄청난 호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과한 거품이다 보니까 이런 과한 거품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적당히 들고 계시는 분들이 타협 보고 욕심을 줄여서 매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이상 욕심을 낸다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맞출 수도 없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깔끔하게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CJ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이제 급등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을 조절하는 차세대 신약을 만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역시나 지금 제약 바이오가 사실은 상승장, 그러니까 상승하는 시기에 거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지수가 2500포인트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쪽이 이렇게 급등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요, 제약 바이오는 실체가 없는 기업들이 많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도 급등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상승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들 뿐만 아니라 품절주들, 잡주들 좀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찝찝함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옛날에 이제 그 천랩이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이름이 CJ 제일제당이 인수하면서 이런 식으로 CJ 바이오사이언스라고 바뀌었고요. 지금 당장에 이 기업을 좋다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사실상 홀딩하고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이번 상승에 있어서 좀 나오는 게 좋다. 일단 5만원까지 목표가로 잡는 게 좋겠고, 그 자리에서부터는 매도하시고 나오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윈텍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N자 반등이에요. 그래서 이 N자 반등이 보통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급등 나오면은 자 보셨죠 하면서 이렇게 사기치는 그런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개인들이 접근해가지고 매매하기는 힘들고 자기들이 매매할 수 있는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사실은 개인들이 접근해가지고 수익 내기가 버거운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N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밀려서 내려가 버리는 그런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식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가가 N자 반등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밀려버리는 이런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점,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윈텍은 그냥 N자 반등을 올라왔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수가 올라와 있는 이 상태에서 제약 바이오부터 해서 품절주, 동전주 이런 것들, 그리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 그리고 신고가 올라와가지고 광기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요, 여기서 지수가 올라오게 된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을 갖고 놀려고 단기적으로 끌어올린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거나 나한테까지 내 종목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지수가 올라오는데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한테 유리한 시장이 좋은 거지 나한테 유리하지 않은데 지수가 올라온다고 별로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내 점수가 올라와야 되는데 평균 점수가 올라갔다고 해갖고 내가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수가 올라오는 것도 독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약간 관망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는 점 계속해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